그 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지역의 예. 주제 여행이라고 하는 그런 컨셉이 음.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뭐 세계 이제 주요한 도시들을 봤을 때 특색들은 다 갖고 있거든요. 예. 기존에 우리가 관광 자원들이 사실 점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이 주제를 통해서 이 점들을 선으로 연결하고 면으로 확장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서원이라는 주제를 놓고 영주의 소수서원하고 안동의 도산서원이라고 해서 어쨌든 영주라는 지역을 넘어서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고, 기존에 사실은 우리가 점으로 되어 있는 관광 자원들을 선으로 연결하는 역할들을 이 주제 관광이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오늘 저 전창록의 매력 도시 서울서 오랜만에 진행합니다. 제가 저기 눈을 좀 시술을 해서 오늘 좀 이 선글라스를 끼고 하는 걸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다방면으로 주제 여행 포럼 회장님이시기도 하고 학생들 가르치기도 하시고 외식이라든가 와인 쪽에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우리 고종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교수님 환영합니다. 예, 교수님 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연성대학교 호텔관광과 고종원 교수입니다. 원래 이제 제가 여행사에서 한 12, 13년 정도 해외여행 부서, 특히 이제 유럽이나 지중해 그리고 성지순례 쪽으로 이제 상품 개발 그리고 국외여행 인솔자 역할을 했고, 그래서 여행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제가 이제 2003년도부터 호텔관광과 교수로 지금까지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 여행 포럼이라고 하는 지금 학술 단체를 저희가 98년도 이제 한국여행발전연구회로 시작해서 2019년부터 주제여행 포럼으로 다시 이제 명칭을 변경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한 정회원, 준회원 모두 합해서 한 50여 명 되고 있고요. 그래서 관광 분야의 전문가들 그리고 또 호텔 관광 쪽에 이제 공부를 한 분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주제 여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추구하면서 지역 관광의 이제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같이 공존을 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교수님이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활약하고 계시지만 이걸 관통하는 어쨌든 키워드는 지역에 좀 도움이 되겠다. 지역의 활력 뭐 이런 쪽이신가요? 예, 저희 주제여행 포럼의 이제 목적이나 예, 활동도 예, 어떤 주제 여행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관광을 이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지역 관광이 발전이 돼야지 결국은 우리나라의 관광 산업을 더 이제 중흥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 이제 한국 관광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해외여행 분야는 상당히 지금 수요가 올라와 있습니다. 연간 2,800만 명 정도 해외 출국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인바운드 외래 관광객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한 1,750만 명 정도 그렇게 입국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 컬럼에서 국제 관광 거점 도시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셨습니다. 교수님이 보시는 국제 관광 거점 도시의 조건과 경쟁력은 어떻게 되나요? 국제 관광 이제 활성화되기 위해서 예, 거점 도시가 지금 현재 부산, 예, 전주, 음, 안동, 예, 강릉 이런 도시들이 지금 선정돼 있는 상황인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바운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제 국제 관광 도시가 이제 거점 도시가 더 많이 육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관광 발전은 음, 해외 여행 분야도 있고 국내 관광 이제 활성화도 있지만 특히 외국 관광객들의 유치거든요. 예, 그런 예,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제 관광 거점 도시들이 좀 더 많이 확대되고 또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교수님 많이 아까도 말씀 제가 드렸지만 이제 주제 여행 포럼 회장님도 맡고 계시고 네. 사실은 주제 여행을 통해서 지역 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저도 뭐 100% 공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이 아니고 새로운 주제들을 통해서 지역을 다시 보자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필요한 일인 것 같은데 이런 주제 여행을 통해서 한 성공적인 사례는 어디고 성공적인 사례는 뭐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시킨 좀 사례가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영주 같은 도시에는 또 어떤 주제들이 좀 적절한지 혹시 뭐 한번 좀 얘기를 나눠주시죠. 예, 어쨌든 그 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지역에 예, 주제 여행이라고 하는 그런 컨셉이 음,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뭐 세계 이제 주요한 도시들을 봤을 때 특색들은 다 갖고 있거든요. 예, 제가 이제 그 영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 또 부속사하고 소수서원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있고, 자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뭐 제가 이제 몇 번 방문을 해봤는데 예, 뭐 온천이나 그렇죠. 또 한우나 이런 또 묵밥 예, 이런 음식, 그다음에 특히 이제 홍삼 같은 것들, 홍삼이 매우 이제 유명한데, 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영주 같은 경우는 KTX가 이제 그 또 서울 청량리에서 1시간 38분 만에 주파하는 그렇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예, 이런 그 접근성 같은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또 최근에 동서 횡단 철도가 이제 건설이 되면 교통망 구축이 더 이제 확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그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오기 위해서는 뭐 다양한 콘텐츠도 중요한데 야간 관광 개발도 중요한 그렇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문화유산을 야간에 개장하는 그런 정책 같은 것들 시행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영주 같은 경우는 댐 건설을 통해서 체험형 관광을 예, 좀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이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선비세상이라고 한문화 테마파크가 예, 한 1,700억 원 정도 돼서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이것을 많이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는 기존 자원을 활용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선시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영주가 이제 그 교통편이 굉장히 좋은데 이 교통편이라는 필요 조건 위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뭐 댐이라든가 또 야간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주제 관광은 저는 굉장히 좋다라는 게 뭐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관광 자원들이 사실 점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부석사면 부석사, 소수원 소수원 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주제를 통해서 이 점들을 선으로 연결하고 면으로 확장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서원이라는 주제를 놓고 보면은 그 영주의 소수서원하고 안동의 도산서원이라고 해서 어쨌든 영주라는 지역을 넘어서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소백산이라는 걸 가지고 단양과 영주를 연결한다든가 그래서 기존에 사실은 우리가 점으로 되어 있는 관광 자원들을 선으로 연결하는 역할들을 이 주제 관광이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교수님이 이제 많이 관심 가지시고 하시는 것 중에 이제 와인 쪽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은 저도 뭐 와인 좋아하는데 와인이라는 게 단순히 뭐 술이 아니고 미식이고 문화인데 사실은 지역 관광에서 이 미식, 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미슐랭 가이드라는 말이 원래 미슐랭 가이드에서 별이 세 개라는 얘기는 그, 그 식당만을 목적으로 여행을 가라는 거고, 그 다음에 별이 두 개라는 얘기는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그 근처를 가면 꼭 들리라는 거고, 하나라는 거면 그 동네 갔을 때 들리라는 정도로 사실은 미식이 우리의 여행을 사실은 규정 짓는 역할들도 하는데, 교수님 생각하시는 어쨌든 이 미식, 와인의 본질은 뭐고, 이런 것들이 도시의 매력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어,
식사는 유럽에서는 이제 뭐 프랑스를 중심으로 이제 봤을 때 행복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행복의 시간. 예, 예, 좋네요.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소통을 하면서 예. 좋은 음식과 와인을 함께 나누는 이제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한테는 식사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도 매우 이제 길게 그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와인과 이제 음식의 마리아주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그것은 이제 결국은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는 잘 매칭시켜서 예. 식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바게트가 이제 그 인류 무형 문화 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그런가요? 그 가치가 지금 그 굉장히 높게 크로와상이 아니고 바게트군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제조 기법이나 이제 어떤 그 문화적인 차원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음식의 중요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파리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제 관광객을 유치하는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의 도시 이제 수도기도 한데 예. 미식의 도시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입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주에서 예. 그 이제 콩나물 국밥하고 전주 비빔밥, 막걸리. 자 이것이 그냥 주요 콘텐츠인데 음식에 연간 1,500만 명을 방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지역 주민들이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자부심을 갖는 거죠. 자기 지역에 대한 자부심.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최근 미식은 관광의 주요한 콘텐츠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음식에 맞아요. 뭐 관심을 갖고 많이 이제 입국을 하고 있거든요. 더 이제 발전을 시켜야 될 것 같고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 수원의 뭐 왕갈비, 대구의 막창, 춘천의 닭갈비, 그다음에 전주의 막걸리, 강주의 떡갈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영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영주의 사과, 그다음에 단산 포도, 그다음에 영주의 한우, 그다음에 풍기 인삼, 그다음에 오정주라고 오정주 있습니다. 반남박씨의 그 가문에서 만든 그다음에 메밀묵밥, 그다음에 영주 문어, 그리고 또 보니까 간소한 음식이지만 요즘에 또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쫄면, 나들이 쫄면, 맞습니다. 순대, 생강 도넛. 아이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빵지순례라고 해서 대전이나 군산에 이제 그 빵순례라고 얘기를 하죠. 빵지순례. 자 이런 것들 때문에 관광객들을 유입시키는 요인도 크거든요. 그래서 영주도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뭐 많이 연구하셨네요. 뭐 생강 도나츠부터 해가지고 나들이 쫄면까지, 그 다음에 문어까지. 사실은 영주의 문어가 유행한 데는 참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영주가 철도의 중심지다 보니까 과거에 동해안선이 바로 서울로 간 게 아니고 영주를 들렸다 가다 보니까 동해안에 있는 이 해산물들이 영주에 와서 잠시 머물게 됐고, 그때 이제 문어들을 이제 유통시키면서 영주 문어가 유명해진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수님 뭐 저희가 지금 이 테크니컬 이슈로 빨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이게 1시간을 해도 제가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앞으로 연구하거나 현장에서 시도하고 싶은 주제 또는 한국의 지역 도시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우리 한국의 관광은 지역도 그렇고 너무 이제 서울 중심입니다. 수도권에 편중돼 있어요. 맞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관광의 특색을 드러내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동일한 트렌드를 쫓아가고 있어요. 지역들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뭐 케이블카 설치도 그렇고요. 한 곳에서 하면 이제 또 쫓아서 하는 경향들이 있고 또 축제도 비슷한 축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뭐 지역의 어떤 강점과 유니크한 것들을 드러내는 이런 축제나 콘텐츠 개발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뭐 좀 조언을 하고 싶은 거는 어떤 노력과 어떤 시도가 없이는 이런 관광의 어떤 개선이나 발전을 이루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산과 투자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우리 뉴욕에 가면 센트럴 파크라고 하는 곳이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거기는 사실 지역 주민의 뉴욕 시민들의 공간인데요. 그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 휴식을 취하면서 예. 거기에 관광객들이 와서 행복한 모습들을 또 지역 주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어떤 관광 맞습니다. 투어를 하면서 굉장히 또 좋은 어떤 경험을 갖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지역 관광은 어떤 지역 주민들의 어떤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 공존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지역 관광 활성화가 되어야지 결국 우리나라 관광 발전을 이루게 맞습니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의 고민과 어떤 공감대가 지역 주민과 또 이런 정책 이반자들과 함께 굉장히 이제 지속적으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공통 분모 어떻게 보면 슬로건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때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젊은 사람들이 유입하는 도시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 기업체들을 좀 끌어와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체류형 도시를 만들어야 돼요. 체류형 도시. 관광 쪽으로 예를 들면 최근에 전 세계적인 흐름의 추세는 복합 리조트라고 하는 겁니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송산시티 하성시에서 이제 하고 있는 국제 이제 테마파크가 이제 건설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신세계 그룹이 투자를 해서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끊임없이 관광에 대한 투자와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있어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창의 공항에 보면은 지금 그 놀라운 것은 뭐 이미 뭐 최근에 일은 아니지만 지금 폭포를 있죠. 만들어서 있죠. 시선을 끈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시도들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 어쨌든 뭐 그 중앙 정부에서 해야 될 일들도 있지만 자 지역에서의 어떤 이런 노력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관광을 발전시키는데 어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교수님 얘기 다 굉장히 공감 가는 얘기죠, 그죠? 지역 관광을 살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다음이 있는 도시, 우리 도시만의 유니크니스가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사실 외부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먼저 안에 있는 주민이 행복해야지 외부 관광객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청년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아까 창의공항 사례처럼 뭔가 이렇게 담대한 시도들, 현대 시설물들도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교수님 사실은 뭐 굉장히 오랜 시간을 좀 더 이렇게 듣고 싶은데 오늘 뭐 여러 가지 테크니컬 이슈로 오늘 짧게 서로 이렇게 또 인사하는 정도로 하고 다음에 또 제가 그 다른 분들하고 같이 해서 한번 또 별도로 한번 제가 모시는 시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저기 그 바쁘신 와중에 나와 주시고 굉장히 인사이트풀한 이야기 해주신 우리 고정원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제가 오늘 저기 선글라스 때문에 죄송합니다.